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나쁜 상상들을 하다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되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잘돼가 무엇이든 미소 홍당무 비밀은 없다 아랫집. 영화감독 이경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은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야근은 항상 늘 있는 일이었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하길 잘했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어. 라고 느끼면은 보람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일인데 미련이 남아서 끌려다니면은 안 되겠다. 무엇이든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주변의 친구들이 영화학교에 원서를 낸다길래 원서를 넣은 것이 계기가 됐죠. 다행히도 영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신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뭘 시작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나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늦은 나이에 이걸 하긴 늦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은 좀 부질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서 되게 정체돼 있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주변은 뭐 되게 막 많이 하는 것 같고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대로 정체된 채 고여서 썩을 것만 같고 그랬던 기분. 미송당무 끝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데 한 2년 동안 쓴 시나리오가 결국 엎어졌고 집주인한테 쫓겨나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되게 무술모인 사람이라고 느꼈던 어느 봄날이 제일 힘들고 슬픈 때였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포?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써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됐던 일도 풀릴 때가 오고 그러다 다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극복해야지라고 막 안달하면 할수록 괴로워지기만 하더라고요. 자학하지 않는다. 그럴 때 본인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시간은 지났을 때 본인은 더 나빠져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잘 보내야지 그동안 잘 보낸 시간이 거름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미송당무에 나오는 대사예요. 제가 올해 책을 내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사람들이 이 책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부터 해서 막 내가 책에서 읽은 이경미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지? 책으로 인해서 벌어질 너무 많은 나쁜 상상들을 하다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딱 되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뭘 아는 것처럼 세리로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어떤 몇 가지 반응들로 인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특정을 지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첫 작품을 한 송강호 선배님, 오달 선배님, 임시완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만든 게 변호인이었습니다. 영화감독 양우석입니다. 인생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야. 계속해서 영화 연출의 문을 두드렸었어요. 변호인 같은 경우는 5 아니 46이었을 거예요. 남들이 왜 해야 되는데 안 하지라고 하면 그냥 제가 하는 타입이어서 아무도 안 한다니까 이제 그러면 뭐 저라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게 도진 거지요. 영화 감독을 그렇게 저도 결정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합류하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원래는 이제 작게 독립영화로 가려고 했던 것이 빵 하고 커진 거죠. 저보다는 아마 시나리오 내용을 보시고 또 송강호 선배님이 워낙 시나리오를 잘 보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배우분들이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 연출이라는 건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가는 거고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이제 글을 제가 써야 되니까 지금 강철 이야기는 10년 넘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연재했던 스틸레이라는 웹툰이 원작입니다. 정우성 씨와 곽동원 씨 투톱으로 참 멋있게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좋은 작업을 해주셨죠. 진짜 힘든 건 역시 글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서 디렉터한테 요구하는 게 음악으로 치자면 싱어송라이터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이 안 나오고 했을 때 아직은 내가 좀 공부가 모자랐구나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첫 골을 쓸 때는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료 조사도 좀 많이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좀 길게 쓰는 편이고 두 번째 고부터는 글을 좀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간 저를 괴롭히면서 5일 정도? 5일 정도 꼼짝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먹고 뭐 화장실 정도는 가지 않을런지 그렇게 고통을 줘야 남의 갈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칫하면 취하거든요. 연민 같은 게 그래 생겨버리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인문학 전공은 잘 택했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배워줘서 과학 서적도 읽고 기술적 관련된 서적 같은 것도 읽고 그냥 다양한 호기심을 채우다 보니까 퀴즈 대회 좀 나가봐 그래서 몇 번 나가서 우승했었던 제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다음에 이렇게 수습하면 돼.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게 결과가 당장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여름에 광합성을 하고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렸을 때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 얼음이 되고 양분이 돼서 다시 또 봄에 나뭇잎을 피울 때 양분이 되듯이 인생은 호불제다. 물론 선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은 보상을 해준다. 노력을 억울해 하지는 말자. 우리가 찾아서 보고 읽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제 다 인생의 자양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헛된 시간과 헛된 낭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들어서면서부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생각해봤죠. 푼돈 벌어가면서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간 아버지를 좋아할까?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꿈에 전력 투구를 하는 아버지를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저희 딸아이는 후자를 훨씬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고 그때 저의 눈에 요트가 들어왔어요.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모험은 말 그대로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저도 뭐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어떤 모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유빙 보면 아, 저 부딪히면 죽겠구나 금방 느껴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처음에는 한순간 짜릿합니다. 그런데 와,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거 못 봤을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을 언제 체험해보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오늘도 한 문장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항해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걸 알았죠. 남극해에 들어갔을 때 늘 구름이 짙게 하늘을 덮고 있고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 거친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일기장에 늘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해가 뜬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밖에 뛰어나가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런데 금방 하늘이 다시 닫혀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왜 남극해에 와서 열대지방의 아름다운 하늘과 태양을 원하지? 왜 있는 그대로의 남극해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리고서는 남극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거칠고 험한 어두운 남극해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커플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맞는 사람이 돼주길 끊임없이 원해요.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 바꾸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멘토라든지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서 남의 인생을 흉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무엇인가 시도를 해서 일가를 이루는 그 시간은 대체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보통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나이 60이라 나이가 많아. 60에 시작해도 88한 70이면 승부가 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조금 더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기심 가지고 자기 주변을 잘 관찰하면 분명히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그 일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쪽이 더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일 또 김밥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일하겠구나. 내일 또 잠 못 자고 일하겠구나. 내일 또 혼나겠구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30대 너무 재밌는 거야. 30대 즐기고 있는데 곧 40이야. 40대 때 더 재밌을 거야라고 얘기해준 사람 아직 없어. 난 더 재밌게 잘 살 자신 있어. 황보입니다.
If not now, when. 내 슬로건이 됐고 지금 아니면 언제? 돈 있을 땐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시간 없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글장을 보니까 나는 언젠가 세계를 돌거나 살아봐야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30세 때 이 글장을 읽고 또 후회하고 있겠지? 난 이러다가 늙어 죽을 것 같다. 겁먹어서 빨리빨리 떠난 것 같아요. 저는 황보 해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황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외국 나거나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얘네들이 그냥 아는 애는 운동하던 일반인 여자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게 너무 좋았어. 살다가 한국 돌아왔었을 때 사람 대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성격이 좀 바뀐 거죠. 마인드 자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냥 무섭고 나한테 왜 다가오지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기도 당해봤으니까. 마지막에 안 좋은 사무실에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진짜 10원 한 장도 못 받고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자꾸 오니까 엎친 데 겹친 줄 아빠가 들어주셨어요. 엄마는 암이셨는데 재발을 또 하셨죠. 나에게 들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불면증도 심했고 우울증도 와가지고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을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 시기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가을 느낌만 오고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극복할 준비를 해야잖아요. 약속 많이 와, 친구들과의 뭐 계획 이런 거 많이 세우고 막 그래요. 그때보단 힘든 게 없어 지금 그 이후로. 뭐 극복해봤잖아요. 잘 먹고 잘 자니까 괜찮던데.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해먹어도 끓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배고플 때 밥도 해먹고 TV나 영화 앞에 딱 틀어놓고 와인 한 잔 딱 놔두고 일기 쓰거나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제는 자기 전에 항상 설레요. 매일 아침에 문득 또 다른 날이 오잖아. 이런 기대감 설렘이 있어요. 내일은 모아지가 아니라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대 여자? 나는 젊은 청춘 20대 다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 20대 때는 아무리 성숙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30대의 것들이 있어. 그 있잖아요. 모래 잡는 거. 이렇게 해야 모래에 안 떨어지거든. 근데 이걸 또 손에 계속 쥐려고 하면 모래는 떨어지니 컨트롤 제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갖고 있는 거를 잃고 싶지 않아요. 높은 건물 필요 없고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늙을 순 없거든요. 너무 호흡맹랑강강 꾸고 싶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엄마 건강하고 아빠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저 지금 이렇게 만족하고 하고픈 거 하면서 자기 할 거 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죠.